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웹페이지 레이아웃 그 첫 번째 시간 1180 12컬럼 그리드 레이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첫 번째, 그리드 시스템 이해하기입니다. 웹에서 그리드 시스템은 컬럼을 의미합니다. 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컬럼 그리드라고 한다면 열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1개, 2개, 3개, 4개, 6개 뭐 이렇게 이루어질 때 3 곱하기 4 하면 12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12컬럼 그리드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하지만 항상 1대1 비율로 컬럼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컬럼 그리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8컬럼, 15컬럼, 16컬럼 등 디자이너가 다양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탈그리드화된 디자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퍼블리싱으로 잘 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그리드 시스템에 맞는 12컬럼 그리드에 맞는 걸로 디자인을 퍼블리싱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작업 두 번째, 삼성화재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화재가 12컬럼 그리드로 만든 홈페이지인데요. 그리고 요 최소 컨텐츠 사이즈도 1180으로 되어 있어서 컬럼으로 나눴을 때 숫자가 간결하게 나오게 처리가 됩니다. 예시 사이트를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다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그리드 캘큘레이터라는 사이트예요. 그리드 시스템에 맞게 디자인을 하거나 퍼블리싱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고요. 영상 하단에도 주소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에 맞게 할 때 왜 1180이 좋은 사이즈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시도록 할 거거든요. 보통 화면 해상도는 지금 홈페이지들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해상도는 1920에 1080이라고 그래요. 물론 2560이라든지 이렇게 큰 해상도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를 1920에 1080이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맥스 위드스에다 1920이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대 사이즈, 화면의 최대 사이즈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진은 뭐냐면 좌우 여백이에요. 이 그리드라는 사이트도 좌우에 이렇게 여백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 여백을 계산할 때 이 컨텐츠 사이즈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빼줘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80으로 계산을 할 거다 그러면은 1920 사이즈에서 빼기 1180을 해서 보시면 740이 나오고요. 나누기 2를 하시면 37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 마진을 370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1180 사이즈의 홈페이지가 나오시게 될 거고요. 이 거터는 사이의 여백이에요. 사이의 여백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한 숫자를 거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면 1180 사이즈인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진은 일부러 빼고 사이트를 1180 맥스 위드스로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180이라는 숫자를 왜 가장 많이 쓰냐면 거터를 20, 그러니까 컬럼들 사이의 여백을 20으로 줬을 때 이 컬럼 수를 1로 해도 1180이 잘 나오고 2로 하면 580, 컬럼 위드스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3으로 해도 380이 잘 나오고요. 4로 해도 280 잘 나오고 사실 12컬럼 그리드는 아니지만 5로 해도 얘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6으로 했을 때 잘 나오시고요. 당연히 12컬럼 그리드로 했을 때도 깔끔한 숫자로 저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희가 여기를 1200으로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1로 했을 땐 잘 나오고 2 나오고 3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위드스가 좀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계산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1180처럼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나눴을 때 잘 나뉘는 숫자, 그리고 끝에 끝나는 숫자도 0으로 되게 잘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180이라는 사이즈로 해주시면 초반에는 계산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1180으로 보여드릴게요. 380 이렇게 나오죠? 다시 1, 2, 3, 4, 5, 6 해도 다 0으로 잘 끝나고 12컬럼으로 해도 80픽셀로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숫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하지만 최근 홈페이지들은 더 큰 해상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은 1180보다 더 많이 크게 쓰지만 저희는 이제 퍼블리싱 초반에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1180 사이즈인 삼성화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적인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작업 2-1 구성요소 레이아웃 짜기. 구성요소 태그를 넣기 위해서 index html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삼성화재 홈페이지는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요. 이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보시면 큰 구성이 홈페이지의 상단인 이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를 갖고 있는 홈페이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메인이라는 태그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중심 내용을 묻고 있기는 한데 의미는 크게 없고 배경색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쓰는 태그이기 때문에 여러 구역을 묶는 저 div라는 걸 주고 컨텐츠 탑이라는 클래스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Alt Shift 아래 방향 키 이렇게 누르셔서 바텀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푸터 영역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푸터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이 채팅 상담 있는 파트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전체적인 큰 구성이 있을 때 외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걸 aside라고 할 거고요. 클래스를 줄게요. chat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짜는 것을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구성 요소의 CSS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이아웃 CSS라는 걸 연결해 놨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헤더라는 태그가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은 실무에서는 클래스나 아이디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태그로 한번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영역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화재 홈페이지 보시면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위드스 같은 경우는 가로폭은 끝까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창 사이즈를 이렇게 넓히더라도 엄청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창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해상도가 어떻게 되든 100%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드스는 100%로 줄 거예요. 위드스는 100%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높이를 재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이트를 캡처해서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포토샵 파일을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그때 사각 선택 툴로 이렇게 재보시면 높이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높이를 좀 재서 할 거고요. 0이나 5단위로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5로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헤이트는 115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테두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바더 바텀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이죠? 자, 메인 같은 경우도 화면의 끝까지 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컨텐츠들은 내부에 있지만 그래도 배경색이 끝까지 가 있기 때문에 테두리나 배경색이 끝까지 가 있으면 100%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이라는 태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위드스는 역시 똑같이 100%고요. 높이는 역시 또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해 준 걸 보고 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쟀을 때 높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5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재실 때 옆에 픽셀이 나오니까 재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디자이너가 가이드를 해놨을 테니까 재실 때는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색깔을 칠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얘는 지울 거예요. 그래서 헥스코드가 아닌 영문 키워드로 작성을 했는데 지울 것들은 이제 애매한 이런 영문 키워드로 작성해서 표시를 조금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는 컨텐츠를 직접 넣을 때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파트는요. 실제 좀 배경색이 있어요. 이렇게 역시 화면에
위드스의 100%를 이렇게 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이기 때문에 복사해 오셔서 컨트롤 C 누르시고 자, 이쪽 파트에서 점 눌러서 이렇게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드스를 100%로 주실 거예요. 자, 높이를 재서 배경색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부터 높이를 재셔가지고요. 460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헤이트는 460으로 처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가 실제적으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스포이드라는 걸로 찍으셔가지고 색상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이 컬러 피커에서 이 색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색으로 색상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컨텐츠의 위아래에 여백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미리 처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의 여백을 재보도록 하실 건데 사각 선택 툴로 네, 위아래의 여백을 이렇게 재보면 한 40 정도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패딩은 위아래 40, 좌우는 0. 그래서 앞상하 뒷좌우로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보시면요. 여기 사이즈가 정말 460으로 되어 있는지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크롬 개발자 모드로 이 파트의 크기를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랬더니 540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숫자가 540으로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패딩을 줬기 때문에 헤이트 높이가 커져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높이를 크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승과의 간격 조정을 하기 위해 패딩만 조정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뭘 주셔야 되냐면 박스 사이징을 닷박스를 주셔야 됩니다. 패딩 수치를 높이 안으로 인사이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처리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이 파트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460으로 다시 작아지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컨텐츠 바텀 부분을 역시 클래스명 틀리지 않도록 복붙해 오시고 네, 점 눌러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요. 이제 위드스를 지정을 하실 건데 이 파트는 100%를 굳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바디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가운데 오게끔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드스는 컨텐츠 사이즈인 저희가 지금 1280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시면 1280으로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1280 사이즈로 그냥 처음부터 가운데 오게 처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높이는 이 파트에서 이 파트까지 조금 재보시면 29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위드스는 1280으로 컨텐츠 최소 사이즈로 정해줄 거고요. 그리고 헤이트는 29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패딩들이 또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40, 밑에는 0, 그리고 아래쪽은 재보시면 네, 90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90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여서 이건 상, 좌우, 하 이렇게 여백을 줬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박스 사이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사이징 닷박스 줘서 패딩 수치를 높이 안으로 인사이드 처리를 할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좌측 상단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블록 요소를 부모 영역에서 가운데 오게 하는 거는 마진형 오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푸터 파트는요. 여기 사이트 맵으로 보이는 이 파트도 푸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서페이지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서페이지에도 역시 있어요. 존재하는 헤더랑 푸터는 보통 서페이지에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페이지로 확인해 보시면 저렇게 똑같이 있다는 걸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푸터인데 배경색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그래서 그냥 영역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터라는 태그한테 역시 위드스는 100%를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이트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네, 21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0 픽셀로 이렇게 주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용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셔가지고 뭐 라이트 그레이다 이렇게 한번 주고, 이건 다 이제 둘 다 지울 거죠. 확인용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큰 구성을 짜두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마지막은 채팅 상담 쪽으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구성 요소의 마지막 파트고 항상 이쪽에 따라다니는데 이게 지금 100%로 보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저렇게 보이는데요. 100%로 보면 이렇게 하단에서 이렇게 붙어서 항상 따라다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저희도 저렇게 식으로 작업을 하실 거여가지고요. 챗이라는 거를 복사를 해오셔서 .chat 해서 선택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위드스는 제가 재보니까 80픽셀, 헤이트는 110픽셀이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식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항상 따라다녀야 되니까 포지션 픽스드라는 값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텀 아래쪽에서는 100픽셀 정도로 옆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도록 이제 처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항상 붙어야 돼서 라이트는 칼시라는 함수를 통해서 50%를 주면 이렇게 가운데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빼고 요 폭까지 빼야 돼서 한 700픽셀 정도로 이렇게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항상 저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작업을 하셨는데요. 자, 이때 보시면 여긴 128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셔가지고 스크롤을 줄이면 이렇게 스크롤 바가 생기죠. 왜냐면 얘는 1280인데 1280보다 창 사이즈가 작아지면 다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고 나서 스크롤 바를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리는 거 보이시죠? 창 사이즈를 줄일 때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100%를 주라고 했으니까 창에서 100%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128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완하기 위해서 헤더에다가 min width라는 거를 줄 거예요. 최소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창 사이즈가 1280보다 작을 때 최소 사이즈를 1280 픽셀로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른 데도 한번 줘볼게요. 메인도 마찬가지로 최소 사이즈를 1280으로 이렇게 주시고요. 이 컨텐츠 파트도 마찬가지로 배경색이나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파트는 특히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큰 구성한테 주시면 어차피 자손들은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푸터. 컨텐츠 바텀은 주실 필요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푸터 파트만 min width를 1280으로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잘리는 거 없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작업 2-2번 행간 레이아웃을 짜보도록 할게요. 행간 레이아웃은 구성 요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성 요소의 내부에다가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손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 내부에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자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셔가지고 헤더에 보시면 이 행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만약에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했을 때 가이드를 내려서 수평선으로 볼 때 정확하게 나뉘는, 잘리는 곳 없이 정확하게 나뉘는 파트를 행간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헤더와 같은 경우에는 두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이 파란색 라인이 있는 쪽과 흰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에 헤더의 상단이다 라고 해서 htab이라는 클래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iv 태그로 이렇게 구역을 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누르셔가지고 아래를 h 바텀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헤더 상단, 헤더 하단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실 거고요. 메인 파트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퀵 메뉴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내부에는 M 슬라이더라고 해서 메인 슬라이더를 이렇게 쳐서 메인 슬라이더라고 작성을 해볼 거고요. 아래쪽에는 퀵 메뉴는 타이틀이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 있으니까 섹션이라는 태그를 줄게요. 실무에선 div로도 많이 쓰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시멘티적으로 쓰기 위해서 섹션이라는 태그로 퀵 메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요건 행간으로 나누기 애매해요. 이 행간을 이렇게 나누면 이 파트들이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긴 행간이 없고, 그 다음 파트도 행간이 없고요. 푸터는 보시면 이렇게 3개의 행간으로 쫙 선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푸터의 자손으로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H탑과 F, 푸터의 탑과 푸터 바텀으로 이렇게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행간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간 레이아웃 CSS 하기 전에 이 배경색들을 먼저 삭제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컬러 지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 바텀에 있는 저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도 지우실 거고, 그 다음에 푸터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도 삭제를 해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헤더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100%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높이는 재보면 35픽셀 정도 됩니다. index.html 가셔서 h탑 파트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위드스는 100%로 처리하고 헤이트는 35픽셀로 주면 되겠죠? 민 위드스는 부모가 줘서 상속받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고요. 배경색 같은 경우는 스포이드로 찍으셔가지고 컬러 피커에서 복사를 해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100%로 저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H 바텀 부분은요, 홈페이지 이렇게 가운데 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헤더 높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115에서 35를 빼면 80이잖아요. 뭐 드래그해서 재셔도 되겠지만 80으로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 바텀을 복사를 해와서 위드스는 1180으로 주시고 헤이트를 80으로 이렇게 준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 상단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진형 오토를 줘서 부모 영역에서 블록 요소가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메인 파트를 해볼 건데요. 삼성화재 사이트 가서 보시면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가 부모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위에 퀵 메뉴가 올라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m슬라이더 파트를 복사를 하셔서 .m슬라이더 위드스를 100%, 헤이트도 100%로 줄 겁니다. 부모 영역을 전부 상속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로 테스트를 해봐서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퀵 메뉴 파트는 가운데 이렇게 와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높이를 재보면 110 정도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퀵 메뉴 파트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퀵 메뉴 위드스는 1180이죠. 최소 사이즈 컨텐츠로 주시고 110픽셀을 이렇게 주고 배경색은 실제 있는 색을 스포이드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컬러 피커에서 복사를 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위에 겹쳐서 나와야 되는데 부모 영역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글자만 나가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로 형 위에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끔 밑에다가 붙일 거고요. 가로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레프트 0, 라이트 0, 마진형 오토를 줘서 가로 가운데 오게끔 앱솔루트 받은 요소가 가로 가운데 오게 처리를 할 건데, 이렇게 하고 났는데 바텀 아래로 이렇게 붙이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앱솔루트의 기본 기준은 바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앱솔루트 위치를 맞출 거냐면 이 메인이라는 태그 기준으로 앱솔루트의 기준을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 파트에 가셔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라는 걸 주시게 되면 자손인 퀵 메뉴의 앱솔루트 기준을 현재 요소로 변경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터 하단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붙어 있는 파트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 맵이라는 걸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시고, 위드스가 역시 100%예요. 테두리가 100%로 들어가 있고, 높이는 제가 재보니까 50픽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테두리를 바더 탑으로 1픽셀 솔리드 CCC 이렇게 주고, 바더 바텀도 줄게요. 근데 이렇게 주시면 지금 높이가 52픽셀이 되는 거죠. 테두리가 아웃사이드 처리되니까. 그래서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로 테두리를 높이 안으로 인사이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저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푸터 상단 파트도 밑에 테두리는 있고 배경색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 역시 100%고요. 높이는 50픽셀로 마찬가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스는 100%, 헤이트는 50픽셀. 바더 바텀으로 1픽셀 솔리드 샵 CCC.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 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실제적으로 있는 색이어서 샵 EDEDED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이트 맵 파트는요. 푸터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210이었죠. 그 중에서 100을 빼니까 110이 될 거고요. 배경색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드스 100%, 헤이트 110, 백그라운드 컬러만 샵 EDD로 잘 주시게 되면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행간 구조들을 다 짜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헤더 상단,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 사이트 맵, 부터 상단, 사이트 맵 이런 것들 보이시죠? 가운데 와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화재 사이트는 보면 컨텐츠들이 다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행간이 가운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묶어서 가운데 오게 하는 요소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를 하시게 될 거냐면 이 헤더 상단이라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다가 이너 랩이라는 클래스를 줄 거예요. 랩이라는 거를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데, 요소를 한 번 더 묶는 요소로 CSS를 줘야 될 때 주는 것을 랩이라는 클래스를 좀 많이 주거든요. 그 중에서 안쪽을 좀 묶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너 랩으로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하단은 벌써부터 가운데 왔기 때문에 안 줄 거고요. 이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너 랩이라는 클래스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실 거고,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 탑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컨텐츠 하단은 처음부터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푸터에 있는 컨텐츠들은 전부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손으로 이너 랩이라는 클래스를 주시고 이렇게 넣을 거고요. 밑에 아래들도 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이너 랩이라는 걸 넣도록 할 거거든요. HTML만 작성했기 때문에 태그적으로는 뭔가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CSS 가셔서 저 이너 랩이라고 했던 클래스한테요. 위드스는 최소 사이즈인 128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높이는요, 영역마다 다 다르죠? 헤더 상단은 35, 메인 이미지 슬라이드는 545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 영역을 전체 상속받으라고 헤이트는 100%로. 자, 그러고 나셔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볼 건데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베이지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저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너 랩을 준 이유가 뭐죠? 홈페이지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컨텐츠들을. 그래서 마진형 오토를 줘서 블록 요소를 부모 영역에서 가운데 오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들까지 전부 다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작업 2-3 열간 레이아웃 짜기. 열간 레이아웃을 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플로트를 쓰는 방법과 플렉스를 쓰는 방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대비하는 플로트라는 걸 먼저 쓰는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간 레이아웃은 컨텐츠 이런 한 개 한 개를 나누는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큰 구성으로만 짤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 파트들 있죠? 그래서 크게 묶여있는 이런 파트들로 할 거고요. 태그는 섹션 태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중심 내용을 묶었다라고 판단해서 섹션이라는 태그를 쓸 건데요. 실무에서는 섹션이라는 게 좀 애매하다고 판단해서 div 태그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의미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섹션이라는 태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이라는 태그가 갖고 있는 클래스를 주제에 해당하게끔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셔서 두 번째로는 임시운전자 특이하기니까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주시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미지 슬라이더여서 마지막은 그냥 비전이라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텐츠 하단 파트도 쓰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다 제목이 있으니까 섹션으로 주고 슬라이더 파트여서 02로 슬라이더 02로 이렇게 주실 거고요. 알려드립니다는 노티스처럼 보이니까 노티스라는 클래스로 세 번째는 고객 서비스니까 고객 서비스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이제 가서 파악을 해보시면 이렇게 글자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열간 레이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들이 이렇게 수평 나열 처리되어 있어서요. 플로트 방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론이라고 준 클래스를 복사를 해오고 쉼표 드라이브도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주실 거고 이때 플로트를 레프트를 주도록 할 겁니다. 부모 영역의 왼쪽에 붙이면서 올라오는 거죠. 동생 요소들이. 자, 그러고 나셔서 영역은요. 높이는 부모 영역을 다 차지하니까 위드스만 재보시면 네, 이렇게 38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위드스는 380으로 처리를 할 거고 헤이트는 부모 영역을 상속받을 거라 100%. 실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 있죠? 흰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X코드로. 그리고 너무 붙어서 나오니까 마진 라이트로 20픽셀 정도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서요. 박스 섀도우로 이렇게 그림자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파트입니다. 이미지 슬라이더 파트는 높이를 먼저 재보자면 18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이를 주실 거고 이 아이 슬라이더 공의를 복사해와서 이번엔 부모 영역의 오른쪽에 붙이는 거죠. 위드스는 380으로 똑같고 헤이트는 180 픽셀이고요. 아래 컨텐츠와의 간격 조정에서 200 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역시 흰색이 있고 역시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비전 파트는 똑같은데 이제 마진 바텀만 없겠죠. 그래서 요 비전 파트는요. 똑같이 플로트를 라이트로 주고 영역도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대신 네, 백그라운드 컬러가 좀 다른데요. 제가 포토샵에서 찝어가지고 가지고 와보자면 네, 이런 색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그림자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파트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 똑같기 때문에요. 이 컨텐츠 박스가 갖고 있는 이 섹션 태그들이 지금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똑같이 주실 거여서 플로트, 레프트를 다 줍니다. 요소들을 수평 나열 처리하는 거죠. 아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드스는 380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헤이트는 부모의 100%. 네, 원래 색깔은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로 코랄로
네, 이건 지울 거예요. 네, 이렇게 너무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진 라이트로 20픽셀을 줄 건데 이렇게 되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 서비스한테도 마진 라이트가 들어가서 부모 영역에 꽉 차게 들어갈 수 없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요소인 저 고객 서비스 파트에는 마진 라이트를 0으로 처리를 해서 마지막 거에 여백을 제거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레이아웃이 잘 짜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대해서 100%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짜져 있다는 거죠. 실제 삼성화재 사이트도 100%로 보시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 열간 레이아웃에서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플렉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간 레이아웃 플렉스 방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줬던 플로트는 다 삭제를 해볼게요. 플로트를 다 삭제했더니 이렇게 수직 나열 처리되면서 무너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플렉스라는 건 부모 요소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요소들의 부모는 보시면 이너 랩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컨텐츠 탑이 갖고 있는 자손 요소인 이너 랩한테 플렉스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시면 이렇게 수평 나열 처리가 될 거예요. 자손 요소를 수평 나열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플렉스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폭이랑 마진이 부모 영역에 맞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게끔 자기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비전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렉스 랩이라는 걸로 랩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는 잘 됐지만 비전이 일로 못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플렉스 갖고는 이렇게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사실 이건 플로트로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플렉스를 주기로 했으니까 이 방법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비전한테 앱솔루트를 주는 거죠. 포지션 앱솔루트 주시고 밑에 붙어야 되겠죠? 바텀에 0, 오른쪽에 0. 근데 이렇게 주면 바디의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 파트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줘서 네, 비전의 앱솔루트 기준을 현재 요소로 변경한 거죠. 그럼 저렇게 비전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플렉스를 주면 이런 식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또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게 또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자세히 또 보시도록 하고요. 사실 플렉스는 이 하단 컨텐츠 바텀 있는 파트에서 더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수평 나열 처리가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되시죠? 뭔가 다른 걸 주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주시면 처리가 잘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레이아웃 짜보니까 어떠세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